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오늘 24년 3월 28일에 시행됐던 교육청 모의고사 고3 공통과목 문제풀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썸네일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풀이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 독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했던 것들 위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어갈 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값을 계산하는 건데요. 3 루트 54 곱하기 2의 3분의 5승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적절히 정리하시면 될 테니까 안에 있던 루트 54에서 54는 3의 세제곱, 즉 27 곱하기 2입니다. 자, 곱하기 2의 3분의 5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절히 나누셔가지고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 그리고 옆에 2의 3분의 5승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즉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h분의에서 2는 잠깐 빼놓으시고 밖에다 두신 다음에 요에서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h가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f'3이 되겠죠. 그래서 f'3 곱하기 2분의 1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fx를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3만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f'3은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1 되므로 얘는 f'3은 10이겠네요. 자, 그러므로 1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이 0보다 크고 지금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식 정리를 하실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나와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얘가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끼리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사인 세타가 되면서 2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사인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도 무조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럴 때는 뭐 관계식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얘기해줬던 거는 직각삼각형을 우선 그냥 그리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냥 그려놓고 여기다가 세타 해놓은 다음에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끔 되려면 여기 2 그리고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래가 루트 3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코사인 세타나 뭐 탄젠트 세타의 값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뭘 주의해야 되느냐? 지금 사인의 값은 음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값은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바로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4사분면에서는 탄젠트는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에서 fx가 x는 3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x는 3에서 연속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x는 3에서의 극한값과 그리고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극한의 값이나 아니면은 함수값의 경우에는 아래의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그냥 곧바로 3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a가 이게 우극한이자 또 함수값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의 값은 요거에다가 2x 플러스 a일 텐데 다항함수니까 곧바로 대입만 하겠습니다. 3 대입하시게 되면 6 플러스 a 가 되므로 따라서 자, 이거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의 2의 값은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와 있을 때 f0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도함수를 줘놓고서 f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적분을 하라는 얘기겠죠.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x라는 녀석이 3x 제곱 플러스 2x가 나왔기 때문에 fx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저 부정적분 구해보시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남겠습니다.
자, C의 값은 F1이 6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 수 있으니까 자, F1 즉 2 더하기 C가 6이 나온다가 돼서 결국 적분상수 C는 4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C를 4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0의 값은 0만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F0은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겠다. 첫 번째 S2분의 S4가 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5의 값이 48이 나왔답니다.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조건 S2분의 S4가 자 5라고 나와 있는데요. S2라는 녀석은 공식 이용하시게 되면 자,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니까 1이 아닌 공비이기 때문에 R-1분의 자, 첫째 항 곱하기 R의 2승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 위에는 R-1분의 여기에다가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면서요. A끼리도 약분이 되겠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위에 있는 요 R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에 의해서 R제곱 플러스 1, R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R제곱 마이너스 1끼리를 서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 남게 되는 건 R제곱 플러스 1이겠고 그게 지금 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R의 제곱은 4이기 때문에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여기서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2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R이 1보다 크니까. 자, 그럼 공비 2라는 거 나왔고요. 첫째 항도 아셔야 될 텐데 지금 A5가 48이 나왔다라고 했네요. 자, A5라고 하는 녀석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48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R의 4제곱은 공비가 2니까 16 A1이 48이라는 뜻이 돼서 결국 첫째 항은 3이었다라는 거네요. 자, 첫째 항이 3이었으니까 A1 더하기 A4 계산해 보시면은 A1 더하기 A4는 A1 더하기 A1R의 세제곱 되면서 결국 3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8, 24 하시게 되면 정답 27 나오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고요.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하게 됐을 때 b-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fx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제가 알아두라고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f'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fx가 증가함수 한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거. 프라임의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는 증가한다. 자, 얘는 참이 되겠고요. 자, 그러나 f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프라임 값이 0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반례로는 fx가 x 세제곱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f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fx가 증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례는 상수함수가 있었죠. 상수함수의 경우 프라임 값이 항상 0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니 얘는 이렇게 일방통행이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역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하면 지금 여기서는 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감소한다. 자, 그러면 얘가 말만 바꿔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은 오른쪽 길입니다. 자, 오른쪽 길로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걸 이용합시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fx에서 fx의 도함수를 구해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결국에는 x 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각각이 a랑 b라고 놓으실 때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b-a의 최대값은 결국 5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정답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0 더하기 g'0에 대해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미분을 해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어떤 거에서 이제 막히게 되느냐, f0 값은 알겠는데 g0 값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g0이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분을 하기 전에 조금만 숨을 고르시고서 옆에 나와 있는 f0이 4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자, f0 더하기 g0 얘가 1이 나온다라는 식을 하나 얻게 돼요. 자, 그러면 f0의 값이 4였으니까 당연히 g0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미분하도록 할게요. x에 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자, 이젠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이번에도 앞에 거는 이제 가만히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gx, 그 다음에 더하기 1-x g'(x)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값이 현재 우변도 미분해 주시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9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f'0, g'0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할게요. 자, 그래 주시면 값이 f0 더하기 f'0 그리고 마이너스 g0 더하기 g'0이 나오겠고요. 그 값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f0은 4, g0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f'0 더하기 g'0은 이 숫자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플러스 7이었으니까 2가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0 그리고 이 두 점이 있는데, 자, 요걸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3의 k제곱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식이 직선으로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직선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아주 친절하게 0,0가 여기 나왔으니까, 저 둘을 각각의 x좌표랑 y좌표끼리 빼주시면 로그 2의 9분의 k가 바로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하시게 되면요, 천천히 갈까요? 좀만 빨리 갑시다. 자, 저거 식 정리하시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3분의 로그 9의 8x 플러스, 자, 식이 나올 겁니다. 사실 뒤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자,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얘랑 그리고 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둘을 곱하게 됐을 때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야 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오겠죠. 자, 해보시면은 요건 로그 2의 3분의 k겠고요.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요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해보시게 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로그 2의 3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9의 8은, 자, 요거는 2분의 3 로그 3의 2가 될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느냐? 자, 두 번째 직선에서는, 이것도 기울기 구하려고 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9의 8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3 x 플러스 2입니다. 양면에다가 로그 9의 8을 나눠주시게 되면요,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 x 플러스 로그 9의 8분의 2입니다. 자,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기울기만 알고 싶은 거죠. 자, 기울기끼리 서로 곱했을 때 서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9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건데,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씩 서로 곱해주시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식 같은 것도 좀 지수 조건 이렇게 식 변환하는 걸로 해서 변환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9라는 거는 3의 제곱입니다. 여기도 3의 제곱, 그리고 8도 2의 세제곱입니다. 4도 2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밖으로 빼내주시게 되면요,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얘는 2분의 1, 2 로그 2의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아래에서도 얘가 2분의 3 로그 3의 2, 그리고 얘도 2분의 1 로그 2의 3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있던 로그 2의 3끼리는 서로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고, 또 여기 있던 2도 서로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자, 결국 남게 되는 건 이 식 자체가 2 로그 3의 2분의 요 둘 곱해주시게 되면 6 로그 3의 2분의 k가 바로 1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k의 값은 6 곱하기 로그 3의 2, 즉 로그 3의 2의 6승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던 이 3만 이 건너편 k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얘가 3의 k제곱이 되겠고요. 그게 2의 6제곱, 즉 64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시각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원점을 출발한다라는 거를 꼭 체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원점을 t가 0일 때 이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거랑 그리고 각각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가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만난다라는 거, 만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즉 얘는 위치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치 같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Q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테그랄 해놓고서 Q의 속도 V2 이 녀석의 절대값인 Q의 속력을 갖다가 적분하시면 될 일인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P의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Q의 속도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인 거고, 자, 서로 위치가 같아지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위치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얘들을 각각 적분할 겁니다. 자, 적분해 주시게 되면요, 우선 P의 위치부터 x1t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xp라고 할게요. P의 위치. 자, 얘는 부정적분 해보시게 되면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1입니다. 적분상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적분상수를 지울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 밑줄 쳐놓으라고 한 건데,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t가 0일 때 위치도 0인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t에다 0 집어넣으시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c1은 0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xqt t초일 때의 q의 위치는 적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자, 그리고 플러스 c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c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위치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등호 해놓고서 식 정리하시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로 묶어주셔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인수분해 좀만 더 하시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t가 0일 때야 당연히 만나겠고, 자, 다시 만날 때가 언제냐 물어봤으니까 그건 t가 4일 때겠죠. 자, t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t는 4초일 때 다시 만나는 건데, 자, 그럼 그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여기다가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자, q의 속도 그 녀석의 절대값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자, 이 절대값을 갖다가 적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그냥 양수로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란 녀석은 이렇게 아래로 처박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3을 기점으로 t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시려면 0부터 3까지는 얘가 그냥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t-6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혹시라도 이 방법이 만약에 귀찮다면, 자, 여러분들 그냥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x축과의 그 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고 3부터 4까지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셔도 무방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0부터 3까지는, 자, 이게 0일 때는 이 직선이 요 y값이 6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의 넓이는 6, 3, 18에 나누기 2니까 9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자, 4일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결과적으로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셔가지고 넓이가 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총 합해서 10, 즉 4번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답이 2번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은 네, 속력을 적분하신 게 아니라 속도를 적분하신 겁니다. 네, 속도를 적분해서 여기가 1이 아니라 -1이 나와버려서 문제를 틀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1번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A6은 -2 그리고 시그마 해놓고 절대값 AK의 합이나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의 합이나 똑같다. 그랬을 때 AK의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다오 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면 이제 조금 막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아는 것들 위주로 좀 먼저 써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로는 공차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늘 얘기하죠. 등차 수열은 직선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올라가는 직선 혹은 아예 내려가는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공차가 양수라면 올라갈 것이요. 계속값이. 자, 그리고 공차가 음수라면 항의 넘버가 커질 때마다 계속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차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한없이 계속 작아진다라는 걸 이미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서 지금 6일 때의 항의 값이 여섯 번째 항이 -2라는 것도 나왔죠. 이쪽에다 써볼게요. 이때의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6, 여섯 번째 항 이후부터는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얘네들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 전개하는 것 속에서도 좌변은 절대값 A1,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쭉쭉쭉 가가지고 절대값 A6, A7, A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변의 값은 그냥 A1 더하기 쭉쭉쭉 더해 나가서 네,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A678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678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절대값을.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부터 음수겠느냐라는 거예요. A5부터겠느냐 아니면 A4부터 음수였겠느냐. 자, 근데 그거를 경우를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이제 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하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자, 경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설마 한 100가지 경우가 주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설마 100가지를 줬겠어? 그렇진 않을 거야. 게다가 11번 쪽 위치에 있는 문제인데 야, 그러면 두렵더라도 하나씩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차가 음의 정수라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공차가 -1일 때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경우를 나눠서 공차가 -1일 때, 또 공차가 -2일 때, 공차가 -3일 때 쭉쭉쭉 있을 겁니다. 자, 다 할지 안 할지는 뭐 하다 보면은 규칙성을 알게 될 텐데 우선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 -1이었겠죠, 그러면. 그리고 네 번째 항일 때가 바로 0이겠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A5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하니 요 좌변에서도 절대값 A5까지가 얘도 나오게 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A5부터 음수인 거니까 저 앞에 있던 이거 한번 다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 절대값 A1부터 A8까지의 합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부터 4까지는 어차피 절대값을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그냥 다 싸그리 좌변이 있던 1, 2, 3, 4가 우변에 있던 1, 2, 3, 4랑 다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릴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A5부터 A8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될 텐데 자, 그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애들이 다 우변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느냐? 0은 자 2A5, 2A6 네, 이렇게까지 해서 총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2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A5, A6 2로 묶을 필요도 없다. 이 값을 양변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결국 A5, 6, 8 더하기 21의 값이 바로 0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A5가 -1, A6은 -2, 얘 -3, -4일 텐데 값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겠고 이건 그냥 지워버려. 첫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어. 선생님, 두 번째도 할 겁니까? 해야죠. -2일 때로 봅시다. 공차가 -2였다면 어때? 6일 때까지는 마이너스였었는데 자 5일 때가 딱 0이 됩니다. 그리고 4일 때도 양수, 3일 때도 양수입니다. 자, 공차가 -3일 때도 봐봅시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다섯 번째 항의 값은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진짜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서 뭔가 규칙성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뭐냐, 첫 번째 그 시도와는 다르게 두 번째 시도부터는 이 A1부터 A5까지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돼요. 그리고 A6부터가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 모든 경우에서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하니 여러분들 그냥 A5부터가 그냥 다 A5까지가 양수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식이 바뀌어요? A1부터 A5까지가 어차피 그냥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있던 A1부터 A5까지가 서로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남게 되는 건 A6, A7, A8의 절대값인데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던 식, 여기 있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 다 건너가시게 되면은 이게 2 해놓고 묶어서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42도 2로 묶으시면 21이 되겠고요. 자, 이게 0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2로도 한번 나눠주시고 A6이라는 게 마이너스 2였는데요. A7이라는 건 마이너스 2 플러스 D, 공차가 뭔지 모르고, 자, A8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D,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21 다 더한 게 0이 된다 하시면 되니까,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숫자들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15 플러스 3D가 0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하니 이 수열의 공차도 구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합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자, AN이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5N 플러스 네모일 텐데, 자, 여기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6을 대입해 줬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합니다. 플러스 28이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자, 항 시그마 AK, K는 1부터 8. 자, 이 녀석의 값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시면요, 2분의 항의 개수 8, 첫 번째 항 23,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약분해 주셔서 4, 그리고 4 곱하기 요 안에 있는 거 11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44,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좀 몇 개 시도를 해봐라. 시도해보면서 규칙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함수 gx도 또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함수 gx의 극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답니다. 여러분들, g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자, 그런다고 바로 g'2가 0이라고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뭘 체크하셔야 되느냐? 이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분이 불가능한데 x는 2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프라임 값이 0이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g가 이러면 어떨 건데? 이래버리면은 극소값은 같긴 하지만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gx라고 한 녀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 t에 관한 함수입니까? 아니면 x에 관한 함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x에 관한 함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래요? 정적분의 정의가 뭔데, 정적분의 정의하면 또 뭔지 못 알아들어. 자, 정적분의 정의는 얘의 한 부정적분에다가 라지 f라고 할게요. 자,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값 x,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값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정적분의 정의인 건데, 자, 지금 얘에서 x에 관한 식에서 이 상수를 뺀 거니까 x에 관한 식이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함으로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보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 자체가 이미 다항함수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도 2차, x가 0 이상일 때도 1차. 그러므로 이런 다항함수에다가 다항함수가 바로 gx이기 때문에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x는 2에서 지금 현재 극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g'2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g'2가 0이라는 걸 이용할게요. 자, 이거 양변 x에 관해서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자, 우변을 미분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fx가 되겠고요. fx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건 g'2니까 fx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3x 플러스 a였었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즉 6 플러스 a가 0이 나와야 하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다 마이너스 6으로 고쳐줄게요. 자, 마이너스 6으로 고쳐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gx의 극대값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gx의 극대값도 결과적으로는 g'의 값이 0이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g'x의 값, 즉 fx가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될 텐데, 자, x가 0 이상인 곳에서는 0 되는 건 2인 거 찾아놔서 이미 거기는 극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딱히 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보셔야 되겠죠. fx가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 되는 지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되겠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이거나 1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1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g'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우선은 극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거 가지고 저기 g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까지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그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fx가 지금 현재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1. 물론 함수가 0보다 작은 영역만 쓸 거기 때문에 여기만 쓰겠죠. 오른쪽은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f의 값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니까요. 덩달아 g'의 값도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선 극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거 되게 엄밀하게 풀고 있는 중인 건데 시험장에서 누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냥 g'가 0이다로 바로 풀고 있지. 네, 그런데 그냥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거밖에 없네, 0 되는 거. 그럼 얼른 그냥 대입하고 끝내. 자, 그러면 g'-2 값이 0이 될 테니까 g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건 됐고요. gx의 이제 극대값까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gx의 함수를 찾아야겠죠. g-2가 극대값일 테니까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g-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가 되겠고, 자, 이것도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좀 나눌 필요가 여기서는 딱히 없네요. 음수일 때는 위에 것만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3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6 dt. 자, 이 부정적분 찾으시면요,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요거 적분 조금 빨리 하는 거 알려드렸죠. 바로 그냥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집어넣고 뺍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64. 그 둘을 서로 뺄 거니까 이거 플러스 나오겠습니다. 자, 더하기 2분의 3 해놓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셔서 4, 16 서로 뺍니다. 다음에 6 해놓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4. 자, 계산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요 얘는 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12까지 하셔서요 정답은 26, 5번이 나오겠네요.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13번입니다. 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네, 자, 갑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다칩니다. 넘어가야지, 짠 문제 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언젠간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을 조금 다잡고 뭘 하시길 바랐냐, 그림을 좀 그리길 원해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 문제 설명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선분에 대한 얘기, 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O라 하자. 그러면 삼각형 ABC랑 그리고 외접원 O를 그려야겠죠. 자, 근데 그림 많이 안 그려본 사람들은 삼각형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외접원 그리려고 해요. 그거 엄청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을 먼저 그리세요. 원을 먼저 그리시고 그 후에 삼각형 ABC를 그리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
B, C.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지금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EAB가 BC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AB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두면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AB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두면 BC의 길이는 E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B의 각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 후에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갖다가 Q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이 여기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자,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어딘가에 내가 P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수식적으로 접근하냐면 삼각형 PAC의 넓이는 가끔 이게 쓰일 때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각의 크기를 이제 A라고 놓고서 지금 제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PA의 길이 곱하기 그리고 PC의 길이 곱하기 PC란다. 여기 AC의 길이 곱하기 sin A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방법은 딱히 좋지는 않은 게 AC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A의 길이랑 그리고 sin A의 값이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가지가 고정이 안 돼 버리면은 이게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럼 얘 둘이 언제 최대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면으로 좀 기하 그림적인 측면에서 언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점을 여기 있는 이 AC가 밑변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밑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이 AC와 평행한 선을 긋게 되었을 때 그게 원이랑 맞닿는 그 지점이 바로 점 P의 위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선이 있으면은 그 접선이 있는 지점에 접점이 바로 P의 위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아직 조금 뭉뚱그려진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그림을 다각도로 좀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한번 더 그려. 자, 어떻게도 그려보느냐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AC를 갖다가 이렇게 해놔볼게요. 눕혀놔볼게요. 자,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이걸 살짝 이쪽 방향으로 돌린 거죠. 시계 방향 쪽으로. 그랬을 때 이 P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AC가 이렇게 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이쪽쯤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정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게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나는 와중에 원의 중심도 당연히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래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될 거라는 게 은근히 또 이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제 현에다가 긋게 되는 이 선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현을 수직 이등분하게 돼요.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됐느냐, 여기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 P였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Q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PA의 길이는 최대가 될 때 6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자체가 정삼각형인지는 모를지언정 적어도 하나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수직된 선이 아래를 밑변을 이등분하게 되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PC의 길이까지도 6루트 10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굉장히 여러 개를 좀 그려보려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지워놓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가 6루트 10 그리고 이쪽도 6루트 1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왼쪽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 나오자마자 무슨 법칙? 그쵸, 사인 법칙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 생각하는데 CDB가 있어, 삼각형. 자, 각은 3분의 2파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D의 각을 이용해가지고 sin D분의 여기 위에 마주보고 있는 마주보는 대변 BC, 요게 바로 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라는 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BC의 길이는 내가 2A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A이기 때문에 자, sin D 값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sin 3분의 2파이, 즉 sin 3분의 파이.
그리고 그러면 A 값만 알게 되면은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새롭게 뭐 그렸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A의 값만 열심히 구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A 값 구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 AC의 길이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 코사인 법칙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왜? 그 ABC 각의 코사인 값을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AC의 길이의 제곱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C는 이 삼각형에서도 마주보는 변이란 말이죠. P가. 자, 근데 선생님, P에 대한 각 모르는데요? 아니, 알 수 있어. 왜?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P와 B의 각도는 합했을 때 몇 도가 된다? 네, 18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요 P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왔기 때문에 저 P 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각변환 공식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게 마이너스 8분의 5가 아니라 얘가 8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요것도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AC의 제곱을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내려서 AC의 제곱은 첫 번째 요 아래에 있는 ABC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얘는 A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곱하기 코사인 B. 자, 코사인 B는 마이너스 8분의 5니까요 플러스 8분의 5 해놓겠습니다. 자, 이거 표시하시게 되면요 5a제곱 플러스 2분의 5a제곱입니다. 즉 2분의 15a제곱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해. 이 삼각형을 이용해 보시게 되면요 AC의 제곱은 6루트 10의 제곱 즉 360 더하기 360 플러스 2 곱하기 360 곱하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60 곱하기 8분의 5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므로 얘도 약분해 주시게 되면요 4 그리고 4로도 약분해 주시면 90 그래서 720 마이너스 450 되면서 얘는 27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므로 270이 2분의 15a제곱이었기 때문에요 그 식으로 270은 2분의 15a제곱. 자, 양변에 2 곱해주시고 540, 그 다음에 15로 약분해 주겠습니다. 자, 540을 15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요 3, 45, 96 자, 그래서 A제곱은 36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A의 값은 6이 나오겠습니다.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자, 그럼 A의 값 나왔으니까 대입만 합시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사인 D의 값은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결국 사인 3분의 파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거분의 12니까 요거는 2분의 루트 3 즉 루트 3분의 24가 바로 2R이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루트 3분의 12 즉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어떤 맥락인지를 조금 확인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에 대한 성질 좀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수 AB에 대해서 다음 함수, 이렇게 두 가지 fx가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랑 그리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두는 거는 그동안 많이 기출문제가 있었었죠. 그랬을 때 gt가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뀌는 순간을 이제 찾아달라는 겁니다. 두 개였다가 갑자기 세 개로 바뀐다거나 그런 지점이 두 군데가 되도록 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선 fx 같은 게 위에는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a랑 b가 이제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리기가 좀 쉬우니까 아래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순서상 a, b가 꽤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경우를 좀 나눠야 돼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x가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해주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즉 3x로 묶으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림이 2차 함수가 이 x축이랑 0과 2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부호 따지시게 되면은 뿔 되면서 함수가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0과 2에서. 그런데 이거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x가 0보다 큰 영역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다가 fx의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x가 0인 곳을 기준으로요. 지금 0 이후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x가 2일 때겠고, 자,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얘가 0일 때가 5네요. 그래서 여기가 5이고요. 0보다 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빵구 뚫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기 극소값이 있으니까 극소값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2를 넣었을 때 8-12 더하기 5가 되면서 요거는 1이 나오겠네요. 자,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x 0 이하인 부분에서의 fx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위에 지워놓고요. 지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fx의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2차 함수입니다. 자, 게다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까지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이때 꼭지점의 좌표 빨리 구하는 거. 자, 두근의 합이 2a죠. 자, 두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를 기점으로 꼭지점이 꼭지점의 좌표가 a가 되겠네요. 자,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놓겠습니다. a가 0 이상이라고 할게요. 자, a가 0 이상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생기는 게 꼭지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생겨야 하기 때문에 a가 양수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다 쓸 거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 0보다 작은 쪽만 쓸 겁니다. 맞습니까? 자, 0보다 작은 쪽만 쓸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a가 0 이상이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fx가. 됐나요? 자, 그런데 이때 함수 0일 때 함수값이 어딘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겁니다. 네, y절편이 어딘지 몰라서. 됐나요? 자, 그럼 y절편이 제일 특징적인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y절편이 여기 이렇게 5랑 딱 맞닿아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y는 t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y는 t를 이렇게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t가 1보다 작았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었습니다. 자, 없었다가 여기 1이 되는 순간 딱 한 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런 순간이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인 겁니다. 자, 불연속되는 지점 하나 나왔고요. 자, 그 후에는 두 개 계속 이어지면서 교점의 개수가 딱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하니까 지금 이 순간은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 t가 1일 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겠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 보시게 되면은, 자, 교점의 개수가 없었다가 자, 한 개가 되면서 이제, 자, 여기 분기점에서 한번 불연속이 되죠. 자, 불연속이 되는 곳 하나 발견했고요. 자, 두 개 됐다가, 자, 여기서 한 개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뀌어서 두 군데, 자, 그다음에 한 개였다가 갑자기 또 두 개가 되면서 또 세 군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입니까? 아니겠죠. 자, 어떤 것도 생각해 보느냐.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내려가는 것도 어차피 해봤자 요거는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해보시면.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1에 딱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게 되게 되면, 자, 교점의 개수가 없었다가, 자, 두 개가 됐다가, 자, 이 순간부터, 자, 이렇게 세 개 쭉 가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꺾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개가 됩니다. 세 개였던 게. 그리고선 그 후엔 계속 두 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t가 1일 때와 t가 5일 때 두 군데가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만들어졌었어요? 자, a가 0 이상인 상황에서 지금 y절편이 1이 됐을 때 딱 만나게 된 상황이었죠. 자, 이 함수 y절편 뭐예요?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시게 되면, 즉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딱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거 식 정리 조금만 해주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4가 되는 그런 a,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엔 첫 번째로 b가
1이라고 하면은 뭐 b가 1이라고 했을 때 b제곱이 1이 나오게 되면은 자, 알아서 a제곱의 값이 0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순서상으로는 자, a가 0일 때 b가 1인 거,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엔 b제곱이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제곱이 4이면 되기 때문에 결국 a가 뿔마 2면 되겠죠. 그래서 a가 2, b가 0, a가 마이너스 2, b가 0 하셔서 4개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자, 이거 왜 틀리느냐? 지금 우리가 전제가 a가 0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3개라고만 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개만 하고서 답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다? 아직 남았습니다. a가 0 이상인 것뿐만 아니라 a가 0보다 작은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요. 함수를 우선 그립니다. 여기가 5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좌표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여기다가는 x가 0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우선은 어떻게 배치를 시켜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딱 맞닿게 한번 특징적인 거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또 똑같이 아까처럼 y는 t를 갖다 놓으시고 y는 t를 갖다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었다 교점의 개수 0이었다가 자 이때 한번 바뀌게 되겠죠. 자, 한번 바뀌게 됐다가 또 여기서도 교점의 개수 또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5에서도 또 한번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3군데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y절편이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려왔었어 가지고 여기가 딱 맞닿아 있는 상황도 있었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림이 좀 큰가요? 아니,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다. 자, 얘다가 아예 맞춰서 얘를 갖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해보시면은 교점의 개수가 이때 한번 바뀝니다. 자, 한번 바뀌고요. 그리고 5에서 2번 바뀌고요. 자, 그 후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러하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맞다. 자, 원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요거는 2가지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빨간색 함수가 y절편이 5였다라는 점, 즉 자,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였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만족이 된 거고요. 자, 또 하나로는 뭐가 만족된 겁니까? 지금 요 a에서의 이 꼭지점에서의 y좌표 fa가 자, 오른쪽에 있던 극소값 1이랑 똑같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fa의 값이 1이었다라는 거. 이 2가지를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씩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위에다가 4를 곱하셔가지고요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20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자, 이거 개수 바로 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것까지 조금 같이 해서 연립을 합시다. 자, 밑에서 fa는 자, 이거 a 음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그 a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식에다 a 집어넣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연립 조금 해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즉 b제곱은 4분의 3a제곱 더하기 1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서 4 곱해주시게 되면 4b제곱은 3a제곱 더하기 4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 있던 위에 있는 식, 요 식이랑 요 식을 서로 연립해 주겠습니다. 자, 4b제곱 자리에다가 요거 3a제곱 더하기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a제곱 더하기 4가 20이다. 즉 4a제곱은 16. 그래서 a제곱은 4.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a는 마이너스 2만 채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은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시게 되면요 이게 12 더하기 4에서 16. 즉 b제곱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해서 결국 순서상은 a가 마이너스 2, b가 2, a가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인 걸로 이렇게 또 2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3가지 했고 밑에서 2가지 나와서 일단 최소 5가지는 나오게 된 건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이상의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당연히 전 지금 생략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자, 그래서 어떻게도 해보느냐, 지금 요 빨간색 함수를 갖다가 내려보기도 해보셔야 돼요. 자, 내려보고서 또 y는 t를 이렇게 스캔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은 불연속한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와서 또 안 돼. 또 얘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봤어. 자, 근데 또 스캔했더니 한 군데 불연속이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불연속이야. 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 후에는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태블릿으로 이렇게 막 얘를 위아래로 이제 스캔을 하고 또 여기 있는 함수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걸 하기 좀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속에서는 이게 머릿속에서 되셔야 돼요.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도 조금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 부분은 훈련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입니다. 수열 ANA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A5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15번에서 우선 나와 있는 조건이 얘 A5가 5라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녀석을 꼭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 조건에 의하면 A5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4 값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자, 이건 언제야? A4가 4보다 클 때. 자, 아니면 언제야? 12-2, 즉 10-A4가 A4 값이 바로 A5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는 A4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A5의 값이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A4 값이 4보다 큰 거, 즉 A4 값이 5이거나 혹은 자, 이때 10-A4가 5가 되려면 A4가 5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A4가 4 이하일 때만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알게 되는 건 A4 값도 무조건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A4가 5다라는 걸 가지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4라는 녀석은 결국 둘 중에 또 하나입니다. A3이거나 혹은 3을 집어넣은 7-A3인데 A3은 A3 값이 3보다 크면 쓰면 되는 거고 A3 값이 3 이하라면 아래쪽인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A4가 값이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진짜 A3 값이 5여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A3 값이 3보다 작은 2였어가지고 이렇게 A4 값이 5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요. 그럼 뭐냐?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A3이 5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이 5라고 한다면 A3의 값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A2를 그대로 가져왔거나 아니면은 2를 대입한 4-A2였을 거예요. 이거는 A2가 5보다 2보다 클 때, 여기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A3의 값이 지금 현재 5이기 때문에 A2 값이 5였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A2의 값이 5였을 수도 있고 혹은 자, A2의 값이 -1이어가지고 2보다 작은 -1이었어서 5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세부 항목으로 또 뭐가 되는 거냐? A2가 5인 경우. 2가 5라는 얘기는 자, 여기다 밑에 쓸게요. A2가 5라는 얘기는 A1의 값이 그대로 5였거나 혹은 1을 대입한 1-A1의 값이 5였거나. 자, 그런데 이거는 A1이 1보다 크면 쓰는 건데, 자, 이것도 A1이 5면 되겠죠. 따라서 A1의 값이 5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혹은 A1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이제 A1이 -4였으면 또 되겠죠. 그래서 A1이 -4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2의 값이 -1이라고도 해볼게요. 자, A2의 값이 -1이었다면 얘가 -1이었다면 자, 그러면 A1의 값이 -1이었을 순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엔 해당하지 않겠고 또 A1의 값이 저게 되려면 A1이 2였어야지 -1이 됐을 텐데 2면은 1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또 위배되니까 이것도 나올 순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2가 -1일 순 없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탕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A3가 이번에는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3가 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2라고 둘게요. 자, A3가 2라면 A2가 진짜 2였을 수는 또 없겠네요. A2가 2보다 커야지만 요거니까. 자, 그래서 A2가 2일 수는 없었겠고요. 자, A2가 2 이하일 때, 즉 A2가
2였다면 또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럼 A2가 2였다라는 걸 가정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A2가 2였다면 A1이 2였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2였다면 A1이 마이너스 1이었어서 또 2였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됐나요? 따라서 A1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고요. A1의 모든 값을 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다 곱해주시면 4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주어진 걸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좌변부터 밑을 2로 통일시켜 놓는 게 편하겠죠. 그럼 2의 2x제곱은 2의 9-x제곱이 되면서 밑이 이렇게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가 서로 똑같아야 하겠죠. 따라서 얘는 2x는 9-x니까 x 건너오시면 3x는 9, 따라서 x의 값은 3이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그 정적분을 계산을 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dx인데요. 지금 서로 적분 구간이 다른 듯 해 보이지만은 이거 같습니다. 자, 왜 그래요? 2부터 0까지인 거를 갖다가 위치만 바꿔주시면 0부터 2까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눈치채셨다면 뒤에가 플러스 0부터 2까지 2x 플러스 1 dx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은 합쳐줄 수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3x 제곱 플러스 4 dx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적분하겠습니다. 얘 부정적분 구해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요.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자, 2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2만 넣어주시면 8 플러스 8 정답 16 나오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8번입니다. 수열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걸 보시면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의 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값을 갖다가 A, 여기 뒤에 있는 값을 갖다가 B라고 생각하면 지금 저 식은 A 더하기 B가 137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A 마이너스 자 2 앞으로 오시게 되면요 2B의 값이 101이 나온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러므로 둘을 갖다가 빼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B가 바로 36, 즉 B는 12. 자, 그리고 A의 값도 연립을 해주시게 되면요 12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A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A10의 값은 여기 A에서 B를 빼시게 되면 딱 A10만 동그라니 남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A10의 값은 바로 A-B의 값이었다. 그래서 이 둘을 빼시게 되면요 113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13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fx 위에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할 텐데 두 직선 L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60 곱하기 절대값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전은 당연히 접선을 구하시고 그 두 접선의 교점이 이제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찾으러 가볼 텐데 우선은 접선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한 점과 기울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직선 첫 번째 L부터 찾아볼 텐데 저 직선은 우선 한 점 A, 즉 0,2를 지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기울기는 F'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F'X부터 우선 계산을 하겠습니다. F'X는 현재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0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기울기는 a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식 만드시면 y는 a 곱하기 0,2를 지나니까요 ax 플러스 2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직선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하나 한 점과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 한 점과 기울기에서 이번에는 자 b 2,f2라는 점을 지나고 자, 그러면 기울기 또한 당연히 f'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f'2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f'2는 여기다 2 대입하셔가지고 12-10 즉 2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취합하시게 되면은 y는 a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f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f2의 값도 이것도 계산하시게 되면은 f에다가 진짜 2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f2의 값은 8 마이너스 10 더하기 2a 더하기 2네요. 자, 그러므로 얘는 다 숫자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남게 되는 건 2a입니다. 그래서 f2가 2a였으니까 결국 얘는 a 플러스 2 그리고 x-2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접선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교점의 좌표는 ax 더하기 2는 a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도 분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2a끼리 사라지게 되겠고 남는 건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ax도 건너오겠습니다. ax 건너오시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돼? 그냥 2x만 남게 되겠고 마이너스 4 건너가시면 6이 되면서 따라서 x 교점의 x좌표는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교점의 x좌표가 3이었으니까 요 직선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y의 값은 자 3 대입하셔가지고요 a 플러스 2 더하기 2a 즉 3a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럼 교점의 좌표가 3,3a 플러스 2인데요. 자,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뒤에 있는 3a 플러스 2가 0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주겠고요. 그러면 f2의 값의 절대값인데 자, f2의 값은 아까 우리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f2의 값은 우리 2a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2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자, 그러나 절대값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분의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였겠죠. 자, 그러므로 60 곱하기 3분의 4만 해주시게 되면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 80 나오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접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됐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0번입니다. 함수 fx 그리고 gx에 대해서 x가 0 이상 그리고 12 미만에서 방정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gx 는 gx다 라는 거에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기,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법으론 이 방정식을 두 함수로 쪼개서 y는 f 합성 g의 그림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gx의 그림을 각각 그리셔가지고 교점을 찾아내시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게 작년 문제는 아마 이런 합성함수 문제에선 그림을 그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빨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조금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g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x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로 값을 지어낼 때 g3의 값이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뭐냐? x가 이제 3이라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인데 근이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3을 집어넣으면 자, g3 오른쪽에도 3 집어넣으시면 g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즉 어떻게 되는 거야? g3이라는 건 4였으니까 f에다가 4가 들어갔을 때 자, 그 값이 진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4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근이 된다라 함은 f에다가 어떤 값이 집어넣어져 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네, 여기 있는 이 gx의 값이 곧 gx로 그냥 그대로 f 안에 들어갔다면 그대로 나와야겠네, 그래야만 이제 근이 되겠네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닿았다면 여러분들 제가 gx라는 걸 제가 t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시게 되면은 어쨌든 ft가 그냥 t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ft에 대한 건 우리가 t만 대입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은 2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우변은 그냥 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 조금만 정리하시게 되면은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정리해 주시게 되면 2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1 그리고 t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이게 0이다.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것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f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f가 요구를 하는 거죠, gx한테. 야, gx, 너 2분의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해. 그래야만 자기 자신으로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기하기로 g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뭔 소리야.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x는 2분의 1이어야 한다는 거. 또 하나는 gx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듯이 이런 gx라는 게 현재 지금 사인 삼각함수로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의 이런 삼각 방정식을 푸시게 될 때는 무조건 뭐 해라? 그림 그려라. 꼭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는 현재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주기가 6짜리인 그런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얘를 그림을 그리시게 될 때는 주기가 6짜리인데 현재 x가 0부터 12까지니까 함수를 이렇게 두 번의 주기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작게 그리죠. 이렇게 y는 gx의 함수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도 제가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가 y는 2분의 1. 그래서 교점의 값에 지금은 개수 구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값 x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합을 구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더 gx는 마이너스 1이라도 한 번에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다까지 같이 있겠고, 여기도 교점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각 x 값들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그냥 찾지 말고 뭘 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교점들이 대칭되어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한 주기 왔다 갔다 했던 여기가 x가 6인 지점이겠죠. 6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칭되어 있는 점이 몇 개나 있어요? 네, 6개나 있습니다. 자, 6개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 이 대칭되는 기준에다가 점의 개수 6개 곱하셔서 36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나라고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여기 있는 점들이 어쨌든 6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6 플러스 a라고 한다면 여기는 6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6 플러스 b, b만큼 이렇게 같다면 여기 있는 거는 6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6 플러스 c, 6 마이너스 c라고 하시고서 다 더해 주시게 되면 결국 6만 6번 더하는 꼴이 나오게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풀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얘네 둘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답니다. 자, 선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 그리고 넓이가 2분의 121파이가 나왔다고 했네요. 자, 그래서 a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저 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y는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2입니다. 만약에 2가 없었다라고 친다면 지금 저 둘은 역함수 관계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함수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자, a가 2보다 큰 녀석이니까 당연하게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나오게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다 플러스 2 플러스 2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두 칸씩 위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위로 올라갔다 셈 치고, 자, 얘를 다시 아래에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원래 y는 x였던 녀석조차도 y 방향으로 두 칸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x 플러스 2가 됐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이 두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그쵸, 저 대칭인 직선, 빨간색 직선과 서로 수직인 관계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서 만나는 요 A와 여기 있는 B도 서로 어쨌든 저 빨간색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제가 이 A, B를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자,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랑 B를 그었을 때에, 자, 여기 A, 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중심은 y는 x 플러스 2 위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y좌표가 2분의 19가 나왔다면 자 y에다가 2분의 19만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x의 값은 2분의 1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로 반지름이 현재 2분의 121파이가 나왔어요. 저거 가지고도 넓이가 2분의 121파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거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준 거죠. 자, 반지름은 저거에다 루트 씌우게 되면 루트 2분의 11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걸 갖다가 아래에다가 써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으로는 얘가 2분의 15, 2분의 19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1이 된다는 건데, 자, 여기 AB라는 선도 제가 이렇게 그어보면, 자, 선을 긋게 됐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에 해당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다 보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요 A와 B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입니다. 파란색 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하게도 요 빨간색 선으로 그은 요 길이를 T라고 한다면 이 세로의 길이도 T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루트 2분의 11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피타고라스를 쓰시게 되면은 t제곱 더하기 t제곱, 즉 2t제곱이 바로 2분의 11이었다라는 거예요. 2분의 121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t제곱의 값은 4분의 121이 나왔던 거고요. 자, 결국 t의 값은 2분의 11이었다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A의 좌표도 결국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5, 2분의 19에서 자, 2분의 t만큼 뒤로 그리고 t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A의 좌표는 2분의 11만큼 뒤로 가니까 2분의 4, 또 2분의 11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30, 자, 즉 2,1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A의 좌표 2,15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이 결국 누구 위의 점이었어요? 그쵸? 여기 있는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의 값이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다가 2,15를 대입하시게 되면 15는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제곱은 13이니까요. a제곱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 13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착착착 하다 보니까 저절로 풀리게 되는 문제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좀 친절하게 잘 나왔네요. 미지수 나온 것도 없이. 자, 그랬고, 자, 시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 서로 다른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gt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 그 알파 베타의 곱을 적으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막 많이 물어봤던 문제였었죠. 이렇게 구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이렇게 새롭게 함수 gt라고 정해 놓는 거. 자, 그러면 우선 fx의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미분을 먼저 하셔야 되죠. 미분하시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3 되면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결국 2차 함수가 x축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게 되겠고, 자, 그때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니까 이거 함수가 생기기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1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은 걸 요구하진 않지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까지 조금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정가운데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이 극소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되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교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점이 하나 생겨서 생 간격이 나왔는데 하나, 둘, 셋. 이 세 간격이 서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다 한 칸 한 칸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좌표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 선 조금만 올리셔가지고, 자, 이렇게 위에다가 극대인 곳에 수평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여기도 교점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다 1대 1대 1로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좌표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극대일 때랑 극소일 때의 그 값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우선 이 함수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시게 되면 1 대입하시게 되면은 1 -3 더하기 8 나오게 되면서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려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더하기 플러스 10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아래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뭔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1이 되면서 또 여기 0 등등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도 6일 것이기 때문에, 자,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어쨌든 fx란 녀석은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x축보다 아래로 가는 영역이 어딘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려서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자, 그림을 그냥 한 번에 딱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그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였다라는 것까지. 자, 그 후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요.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8이 되면서, 자, 요게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는데, fx는 이걸 절대값을 씌우니까 결국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0이었었는데, 이거를 꺾어 올릴 거니까, 꺾어 올려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 자, 또 특별한 점은 어쨌든 마이너스 3일 때도 값이 1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t가 t일 때부터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의 fx의 최대값을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기 선 두 개를 갖다 놓을게요. 자, 선 두 개를 갖다 놓고서 하나가 t, 다른 하나가 t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범위를 갖다 놓고 나서, 자, 이 범위 안에서 누가 최대값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먼저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t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그냥 ft가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 봅시다. 자, 쪽쪽쪽 오시게 되다 보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t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중요합니다.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그거보다 두 칸 오른쪽에 있는 애는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t는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에 있을 텐데, 자, 이때 이후로, 자, 이때까지는 어쨌든 둘은 함수값이 똑같이 10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인 건데, 자, 이 이후로, 자, t일 때의 함수값은 점점 줄어들지만, 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일 때에서 이제 최대값은 계속 10으로 고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다가 gt의 함수를 하나 그려 놓는다고 하면은, 자, gt의 함수가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내려가기만 하다가 요 모양을 따라서 그냥 내려오기만 하다가, 자, 어느 순간 t가 마이너스 3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최대값이 10으로 고정될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10으로 고정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쯤으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t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쯤에는 이제 간격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범위인데, 자, 아직까지도 얘는 계속 최대값이 10일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t가 마이너스 1 때도 계속 진행.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1에 있고요, t가 마이너스 1에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까지도 최대값은 계속 10입니다. 10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표시를 하기로,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도 최대값은 계속 10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얘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자, 이제 더 이상 최대값이 10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드는 모양으로, 자, 여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t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최대값일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네, 미분 계수가 0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대로 조금 더 전진합니다. 자, t 플러스 2가 2일 때 있을 때쯤에, 자, 얘는 0쯤에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t가 0일 때의 함수값이랑, 그리고 t 플러스 2가 2일 때의 함수값은, 자, 딱 봐도라도, 자, 0일 때보다 저기 2일 때의 함수값이 더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까지가 거기가 최대값이었고, 자, 그 분기점 이후부터는, 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파라고 둘게요. t가 알파였을 당시에는, 자,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았는데, 자, 그 이후에 얘가 조금만 더 옮긴 순간부터는, 자, 이제 더 이상 t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아니라 t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확 어디서 한번 꺾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파라고 하기엔 좀 그랬네요. 요거를 베타라고 했으면 게 차라리 낫겠다. t는 알파, t는 베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t는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했고, 자, 그리고 또 t는 베타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알파라는 건 제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이제 베타만 구하시면 될 텐데, 자,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얘를 조금만 옮겨와서 아까처럼 이렇게 어느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t일 때의 함수값이나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이나 어때요?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절대값이 뭐 있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의 함수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녀석만 이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인 거죠. 자, 전 요것만 쓸 거니까 얘만 갖다 놓겠습니다. 저 함수에 대해서 지금 t일 때의 함수값과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있는데 요 함수가 있는데 얘 t에서의 함수값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입니다. 자, 그리고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은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8입니다. 자, 이들이 똑같다라는 얘기니까요. 식 정리 좀만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12t 더하기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8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계산해 놓고서, 자, 8끼리 서로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t끼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t세제곱도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남게 되는 건 우변에 있는 6t제곱 그리고 플러스 12t 그리고 더하기 2는 0 되면서, 자, 요거 양변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러면 t의 값을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의 값을 찾아보려고 하시게 되면은, 자, t의 값은 2분의 짝수 근해 공식으로 합시다. 자, 짝수 근해 공식 하시면 그냥 바로 a분의, 자, 첫째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절반의 제곱 9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3 나오게 될 테니까, 자,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시기로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 베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베타였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둘 곱해주시게 되면요, 자, 얘는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m의 값은 3,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m 더하기 n은 2라고 나오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